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추위 오는 것 같네요. 좀 쌀쌀한 날씨가 되는데.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 결정이 지난주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내용의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법률을 배우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에 관계되는 내용을 갖는 법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에 관계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규제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라고 그랬죠. 하나는 계획에 따르는 규제, 하나는 이용에 따르는 규제, 이렇게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상의 규제에 관한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뭘 배웠는지. 여러분이 첫 번째 배우셨던 게 행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배우셨던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네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글자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배우셨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명칭상으로 보니까 뭐 도시계획의 이제 종류에는 광역도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죠. 광역에서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는 도시계획이네요. 도시계획은 관할구역 하나짜리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광역은 둘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 배웠던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도시관리계획의 종류라는 걸 배우시죠. 관리계획의 종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바대로 용용기도지 하는 것도 있죠. 용용기도지 했던 거.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 종류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내용들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파트로 넘어와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죠. 개발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을 적극적 이용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전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 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이용이라는 것은 토지 외형에 무언가 변화를 가하는 형태, 바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적극적 이용이라고 말하는 거고, 소극적 이용은요, 주어진 토지 형상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이용이다. 그렇게 이제 칭하게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소극적 이용 부분은요, 토지를 있는 그 자체를 놓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하는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소극적 이용은 그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적극적 이용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 행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무작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발 행위를 이제 금지를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개발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발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서라라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종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개발행위가 있겠죠. 그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과 허용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오늘 학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배운다는 거예요. 개발행위에 관한 거 배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는 126페이지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은 자료에 거기 정리된 걸 좀 참조하시면서 설명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제 먼저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사항 그렇게 말하게 되네요. 또 하나는 허가 없이도 허가받지 않고도 가능한 개발행위가 있는데 이건 또 허용이라고 하는 거죠. 허가 불요 또는 허용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사항에서 첫 번째를 보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건축물과 공작물 바로 여기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게 허가사항,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요. 토지 형질 변경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것 그래요. 세 번째는 토석의 채취라고 그러죠.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캐내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 분할이란 게 있습니다. 토지 분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 적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종류를 지금 배우실 거란 거예요. 이에 반해서 허용사항 한번 보실래요? 허용사항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재해복구 재난수습이라는 응급조치라는 게 있네요. 응급조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에서 배우실 내용인데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대상 건축물에 있어서의 개축과 재축과 증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허가 사항들 중에서 이제 경미한 행위라는 게 있네요. 경미한 행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과정에서 이 개발행위를 왜 지금 이제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으로 나누느냐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다.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난개발의 가능성이 없으면 허가받을 필요 없이 허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런 형태로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에 대한 일단 종류 상태 먼저 구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 지금부터 배우시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을 배우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요.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그 민법 그 조문의 그 번호 조문수라고 그러죠. 번호를 여러분이 조문 숫자를 알게 되신다고. 103조 하면은 뭐 반사회 질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25, 126, 129 하면은 뭐 대리에 관계되는 규정. 185, 186 물권 법정주의라든지 하는 형태. 바로 이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그 조문들을 좀 알고 계시게 된다고. 번호 수 자체를.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103조, 104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문의 형태에서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공법은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준비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도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습하는 게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인데 이게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보전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상으로 배우는 것은 개발행위가 더 많겠죠. 보전이야 형상 그대로 놓고 활용하는 거니까 그건 따로 뭐 배우거나 할 내용이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발행위 하는 부분은 어떤 게 개발행위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 등등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토계획법 제56조가 자주 언급이 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56조 표현 나오면은 항상 여기서 배우는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국토계획법 56조 배우는 개발은요. 우리가 이걸 사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하는 개발이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개발행위를 지금 칭한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하는 개발행위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적인 개발이 있겠죠? 사적 개발이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 공적인 개발이 있게 되는데
그 공적인 개발이 뭐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 사업에서도 이러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개발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제외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좀 이따 배우는 면적의 제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12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이제 특광시장, 시장문서라고 돼 있고 거기 아래 허가사항이 나올 거예요. 허가사항이 나오는데 네모 박스 위에 바로 그 보면은 다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자체가 공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적 개발에 관계되는 개발행위 허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